재무회계는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 기업에 대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재무회계의 첫 번째 기능은 기업의 재무 상태나 운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 이용자들은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구분하면서 자신들이 보유한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보다 더 효율적인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재무회계의 두 번째 사회적 기능은 수탁책임 보고입니다.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경영활동을 수탁받은 회사의 경영자는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책임, 즉 수탁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러한 수탁책임이 효과적으로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확인과 설명을 위해 재무회계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보고는 기업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영자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이행해야 할 의무, 운영성과 등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수단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특정 재무정보는 어떤 특정인에게는 유용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 유용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제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작성되는 재무제표를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표현합니다. 재무제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제공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 가능한 회계의 보고 원칙이 필요하고, 이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갭의 경우에는 회계학 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지를 받는 회계 원칙입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갭의 수립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회계기준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치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회계기준의 형식에는 원칙주의와 규칙주의가 있습니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인 KIFRS의 경우에는 원칙주의 회계기준이고, 일반 기업 회계기준인 K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US갭 등의 경우에는 규칙주의 회계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칙주의는 회계기준 제정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회계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이고, 회계기준에는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상황이 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칙주의는 회계기준이 모든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습니다. 기업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갭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차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수행하고,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모든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2조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들에 대해서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외감법에 의하면 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는 또한 회계기준 제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실무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특정한 필요에 의해서 회계기준원에 회계기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한국회계기준원은 수정을 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서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KIFRS를 적용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KIFRS의 도입으로
회계 기준의 글로벌 단일화 추세에 참여가 가능하고 한국 기업의 재무제표와 외국 기업의 재무제표 간 비교 가능성에 대한 재고가 가능합니다. 국제 자본시장에서 회계 기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통해 기업의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와 혹은 한국에 소재한 외국 기업의 자회사 입장에서 본사와 자회사 간 회계 처리 기준의 차이가 감소하면서 재무보고 비용의 감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FRS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입니다. 즉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반영한 합리적인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원칙에 근거한 경우라면 회계 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회계 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IFRS에서는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 또는 주된 재무제표로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업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기업과 자회사가 별도의 법적 실체이더라도 기업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과반수 이상 보유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보는 것이 정보 유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IFRS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 당시의 금액, 즉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게 허용하거나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강제하면서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또는 채권자들에게 회사의 재무 상태나 손익 현황 등에 대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주의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기업의 회계 담당자의 전문가적 판단이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이 적용한 회계 처리의 판단 근거와 방법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규칙주의 회계 기준에 비해 비교적 공시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고 따라서 재무제표 주석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절에서는 현재까지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KIFRS가 도입되면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회계기준상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